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김재원 후보, 김민정 후보, 당원 제27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63%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로 1차 투표에서 끝을 냈습니다. 자, 미래의 권력이 소위 윤심을 눌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에 따라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이런 분석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 당대표 1일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행보를 했는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새 지도부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대표로서 첫 직무를 시작했죠? 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신임 지도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62.84%를 득표했습니다. 선거 막판 공소 취소 부탁 발언 논란에도 2위 18.85%를 득표한 원희룡 후보와 3배 넘는 차이로 압승한 건데요.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생산적인 당정 관계,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각을 세웠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인데 오후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대표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낙선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인데요. 만찬에선 당내 화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에 이어 어제 전당대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일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도 수고했다, 잘 해보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수사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최혜병 특검법 등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자, 관련해서는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보셨다시피 이제 가장 관심은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숙제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관심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윤한 갈등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또 염려하지 않으시게 잘하겠습니다. 당연히 찾아가 뵈야 될 거고요. 아직 제가 지금 이 행사장에서 바로 와서 아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당연히 당정 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네, 가수 이승철 씨의 2년 노래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인연을 저희가 한번 봤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은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관계 회복 가능합니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누가 또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까? 관계 회복 그러면은 이제 좀 막연한 것 같고, 예. 신뢰를 뭐 없다는 관점에서 뭐 회복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신뢰가 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있는 신뢰를 좀 제고해야죠. 그래서 여당과 이제 지금부터는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은 성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여당에 대해 대통령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나 문제 제기했다 이런 걸로 끝날지 몰라도 네. 앞으로 여당 대표로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면 대통령실의 정책적인 조언이든 뭐든 문제 제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게 성과로 이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을 합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A라는 정책이 실제 진행이 안 되면 그럼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전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신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대통령을 설득하든 압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실제 결과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예전에 후보자 시절에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거는 방법이다, 수단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말의 취지에 비춰보면 본인도 그런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조언, 논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네, 어제 뭐 당선 예. 직후에.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수석이 다시 한번 오고, 예. 그리고 오늘은 많은 분이 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낙선자 유료 모임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뭐 조만간 대통령과 한 대표의 단독 회동 비슷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3일 만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여러 명이 만나는 자리에다가 이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더해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뭐 단독 내지 2대2 정도의 만남 자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그러면은 며칠 만에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날지, 그리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도. 네. 오늘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단독 회동을 할까? 아니, 오늘도 따로 또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짧게라도. 그리고 예. 짧게 얘기하면서 뭐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자든가 이런 거를 논의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도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 그런 얘기를. 당정 관계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게 목적입니까? 그걸 왜 하는 거죠? 그거는 변화와 지지, 변화와 국민의 지지를 위해서 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한 국민의 지지가 획득이 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뭐 차별화라는 말에 집착해서 차별화 자체가 또 목적이 돼버린다면 본인은 궁지에 빠지겠죠. 그 차별화도 관계 회복도 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죠. 국가와 국민, 그리고 그 지지를 획득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두 분의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어요. 이 목적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이 목적에 이탈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쓰는 사람을 국민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참패로 규정해요. 윤 대통령이 참패다, 전당대회에서는. 예. 오죽하면 당원들이 그랬을까요? 왜 사랑의 매를 이렇게 세게 때렸을까요? 애정의 매를 왜 이렇게 세게 때렸을까요? 윤 대통령이 돌아보셔야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난제가 한 가지 더 있죠. 최근 비공개로 검찰 조사받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인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공개 조사 혹은 뭐 제3의 장소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조사 받았어야 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공개 소환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공개적으로 소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민주당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이제 비공개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공개 소환 자체는 사실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 포트라인 세워놓고 하는 거. 근데 비공개 소환을 하면은 공개 소환 방식으로 그런 운용되는 경우 많이 있죠. 기자들 분이 아시고 나서 지키고 계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알고 취재하죠. 네. 어쨌든 어제의 그 논의 대상은 아마 그 장소 문제 같아요. 장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그 이 말 방식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대면 소환 조사에 응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난한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고 다만 국민적 시각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니까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그런 방식의 소환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아니냐. 이게 검찰을 약간 비난한 듯한 그러니까 약간 나눈 것 같아요. 소환에 응한 것 자체 높이 평가한다. 네. 그런데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식을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민적 눈높이를 검찰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으로 보여서 수사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사팀인지 그게 검찰총장인지 수사팀인지 중앙지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한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뒷부분은 정치적인 멘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국민 눈높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네. 표현이 사실 총선 때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써서 굉장히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네. 왜 국민 눈높이에서 하라는 거냐라고 그 표현 자체가 국민 눈높이인데 다시 한번 나와서 그래서 오늘 또 만나게 되는데 네.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걸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에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이게 민심이다. 전당대회 국민 그렇죠. 전당대회 참패까지도 맞이하신 거예요. 왜냐? 당원들이 대통령의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변화 없이는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대통령의 실패는 우리 당의 실패, 우리 미래의 실패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결과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검찰의 수사,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사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요, 그게 정치적 후폭풍,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정함으로써 이 수사에 대한 상징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봐주기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혜 수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 하겠습니다. 검사가 그걸 수사한 검사가 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사표 낸다고요? 누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 알아주면 사표 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항명입니다. 항명.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권력 오만한 거죠. 그 검사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게 국민의 지지가 회복되면 네.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조금 더 겸손하게 내지는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공감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배려 있게 행동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네.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패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상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해석의 영역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마치 지지하지 않고 뭐 패하길 바랬다라는 취지의 참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저 수사 관련해서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왜 거기 가서 조사를 받도록 해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은 모든 사건에 다 그래요. 예를 들면 권양숙 전 그 여사 같은 경우에도 부산지검 내려가서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앙지검 중수부 올라가서 봤지? 이럴 수 있어요.
국민적 시각을 모두 반영한 수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수사팀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저 수사팀 입장에서 보시죠. 그러면 아니 조사는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안상 이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됩니다. 임의 수사예요. 피신 조사라는 게. 그러면 오지 않아서 체포영장 신청할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수사팀 같은 경우에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수사를 한 거예요. 결과물을 얻어냈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동훈 대표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해보자. 이 네. 방식은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수사팀을 비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팀을 지금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요. 수사팀이 잠깐만 말할게요. 예. 항상 좀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사팀이 만약에 나는 여기서 조사하면 안 된다. 중앙지검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1사차장이나 중앙지검장이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조사해라고 해서 외압을 행사했어요. 이거를 이원석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사팀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본인들이 부장검사가 결정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건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팀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덧붙이시죠. 예, 좀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 제가 참패라는 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일단은. 네. 근데 그 의미는 한동훈 후보에게 패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당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서 본인의 뜻대로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 전당대회에 표출했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들은 표출 안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표출됐다고 다 느낍니다.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의 의사가 참패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수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현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현실 고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죠. 특정한 피의자나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고려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다직하고 있는데 가서 체포영장에 가서 모시고 와야 되나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왜 거기 가서 받으시냐. 이럴 수 있죠. 근데 수사팀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잖아요. 근데 영장을 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한 수사팀을 왜 그걸 비난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불리해서 비난해야죠. 네. 왜 그렇게 거기 가서 조사를 받습니까? 라고 해서 그건 특혜입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의 수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였다면 왜 비난을 하겠어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부터 2년 동안 수사했던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네. 그거를 일관된 잣대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대표도 비난해 왔다는 점을 제가 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룰 얘기가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시 당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떠오른다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강한 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죠 현재는 작심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예상을 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근데 웃긴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예. 지선 크게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윤핵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저녁 약속 잡다고 전화 많이 왔습니다. 예. 비싼 밥 사주시고 이랬어요. 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1, 2주 있으니까 또 일을 버리시는 게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뭐 축하 난 같은 거 보내주고 그다음 한 일주일 있다 시작할 겁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현재 개혁신당 의원인데 뭐 예전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시즌2가 나올 거라는 뭐 그런 우려도 있고 이제는 다를 거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 서운할 수 있죠, 본인이. 그러나 저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본인 입장에선 서운하지만 어쨌든 권력 투쟁이라고 보게 되면요. 네. 이 모든 것들은 반응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액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의 어떤 상황에 있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어떤 액션을 했는지도 감안한다 그러면 그 반응이 과했는지 안 과했는지는 그건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무턱대고 어떤 반응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조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더라.
그러면 그 반응이 만약에 부적절하다 싶으면 뭐 반대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그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그 액션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대표, 저 때는 야당의 대표였잖아요. 처음에는 야당의 대표에서 여당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당의 지금 대통령이 다소 지지율이 떨어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성과를 같이 이뤄가야 된다.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축출하려고 한다.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당원이나 국민이 그 용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때 시절과는 약간 다르다.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김상희 부대변인께는 이런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준석 그 전 대표 시절에는 어떤 최고위원 구성에서도 본인의 우군이 좀 적었었는데 네. 이번에 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우군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위원 몇 명을 네. 보고 또 지명도 할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좀 당을 좀 이끌어갈 수 있겠다. 네. 뭐 예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예전과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예전과 많이 다른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당내의 우군, 특히 지도부의 우군이 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확보가 됐다라는 게 다르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환경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새로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성공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있었어요. 대통령의 지지가 더 높았다. 그렇죠.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 지금은 국민과 당원의 지지가 어디로 가 있냐면 변화에 가 있습니다. 변화가 돼서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이거에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가 있어요. 네.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좋은 역할을 이제는 지금도 기대하느냐? 아니죠. 변화를 기대하죠. 대통령의.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먹힐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행보를 간다면 여전히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공격과 어쨌든 공격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좀 선두 달리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는 상황.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 그리고 또 조국 대표까지 있습니다. 이 삼각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다음에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